기계학습 기계공학과 1501-1495 곽서구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사람 행동 분류하기 턴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PPT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프로젝트의 오버뷰에서 논문에서 저자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메디안 필터와 3차 로우 패스 버터워스 필터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스켈레톤 코드에서는 버터워스 필터는 성분 분해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 같아 scipy.signal에 버터와 필트를 임포트하여 메디안 필터를 사용했을 때의 커널 값이 3과 5일 때를 비교해 보았고, 조욕통과 버터워스 필터를 3차와 4차일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버터워스 저역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로 샘플링 주파수의 절반으로 정의되며 디지털 신호의 경우 0과 1 사이에 변수가 필요한데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1로 정규화되었고 차단 주파수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차단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로 나눈 값을 인자로 입력하였습니다. 먼저 시간 도메인의 신호를 푸리에 변화를 통해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였고 버터워스 필터의 밴드 패스 형식으로 저역 주파수, 고역 주파수, 그리고 바디 주파수 영역을 분해하였습니다. 크기 값이 0.3Hz와 25Hz 영역으로 나누고 바디 컴포넌트는 0.3에서 20Hz 사이의 영역을 취했습니다. 이후에 주파수 도메인 신화를 역변환하여 다시 시간 도메인의 피처인 DC 바디 노이즈를 추출하여 반환하였습니다. 피처 모델링입니다. 먼저 유클리드 놈을 통해 가속도 자이로 센서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기존 신호는 벡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놈을 사용하여 벡터의 크기를 정의했습니다. 매그니튜드 3 시그널스 함수는 각 축에 대한 벡터의 성분을 입력 인자로 하여 유클리드 놈을 통해 크기를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미분을 통한 변화량 계산을 했습니다. 데이터들의 샘플링이 50Hz, 즉 50분의 1인 0.02초 간격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소 시간 간격을 0.02초로 설정하고 도함수 정의에 의해 미소 시간 동안 신호가 얼만큼 변했는지의 변화량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저크1 시그널 함수를 통해 시간 도메인의 신호를 시간에 대해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버터워스를 통해 분해한 성분값의 미분값과 크기값을 추출했습니다. 추출된 값들 중 노이즈는 버리고 유의미한 값들을 추출했습니다. 신호를 오버랩하는 이유는 신호를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처리할 때 인접한 두 프레임 간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불연속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호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50%를 오버랩하여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샘플링이 50Hz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6초 간격이면 2.56을 0.02로 나눈 값인 128개의 센서 값이 도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버랩의 비율은 50%에서 75% 사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75%를 오버랩하기 위해서는 윈도잉 타입 함수에서 커서에 대한 반복문 간격을 64에서 32로 변경하면 됩니다. 128개의 센서 값의 50%를 오버랩하기 위해서는 64 간격으로 커서가 진행하면 되고 75% 오버랩하기 위해서는 32 간격으로 커서가 진행하면 됩니다. 앞에서는 성분 분해를 위해 중간에 푸리에 변화를 적용하였지만 여기서는 주파수 도메인 값을 도출하기 위해 역변환 없이 시간 도메인의 신호들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여 이 값들을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버랩 비율을 50%에서 75%로 늘리면서 그만큼 FFT 연산이 증가하여 프로그램 소요 시간이 증가함과 동시에 학습셋에 대한 데이터 개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테스트셋에 대해서는 서브 및 CSV 내 행 개수를 맞추기 위해 50% 오버랩으로 고정시켰습니다. 피처 익스트랙트 부분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처 엔지니어링 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피처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처 engineering.py에 있는 함수들을 임포트하여 논문에서의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시간 도메인의 벡터와 크기 데이터들, 주파수 도메인의 벡터와 크기 데이터를 피처 엔지니어링에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정교화 부분입니다. 데이터 정교화를 위해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fit 트랜스폼 하였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트랜스폼을 적용하였습니다. 볼륨 모델 학습 및 평가 부분에서는 svm.svc를 사용하여 볼륨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기 위해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4가지 방법을 취해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하여 진행하였을 때 91.0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그리드 서치 CV를 적용하여 성능을 올렸고 더 나아가 메디안 필터의 커널 크기를 조절하면 초기 신호의 잡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커널 크기를 3에서 5로 변경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정확도가 95.70%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감소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오버뷰에서 메디안 필터 대신 3차 버터워스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정확도는 95.83%가 나왔습니다. 4차 버터워스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정확도는 95.80%가 나왔습니다. 이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경우인 커널 크기가 3인 메디안 필터를 적용하고 데이터 샘플링에서 75%를 오버래핑을 시도했습니다. 75% 오버랩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해버리면 샘플 서브밋의 데이터 개수를 맞출 수가 없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50% 오버랩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커널 사이즈가 3인 메디안 필터를 적용한 상태에서 75% 오버랩했을 때의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